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CAT 1급 이제 첫 번째 영상이죠. 첫 번째 영상. 저번에 이제 올렸던 건 소개 영상이고 이제 문제 푸는 첫 번째 영상인데, 이번에 사용할 이제 문제는 이 시험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지금 치러지는 형태하고 좀 다른 형태였죠. 그거 말고 이제 ATC 2급이 CAT 2급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CAT 1급의 문제의 형식도 ATC 1급의 형식과 비슷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고 거기 이제 완전히 똑같이 변경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몇 가지, 왜냐면 기존의 ATC 1급이 워낙에 쉬웠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몇몇 가지의 작업들을 추가 구성을 해서 이제 문제를 ATC 1급의 형태와 비슷하게 변경을 했죠. 그러면서 공개된 예제가 샘플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공개될 때 샘플 예제 3개, 딸랑 3개만 이제 공개를 했었죠. 3개만 공개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 3개의 이제 샘플 예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샘플 예제 3개 공개되는 거, 이 3개라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제로서는 상당히 적은데, 이게 학원에서도 이제 되게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제가 이제 학원에 이제 속해가지고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도 이제 이게 변경이 됐는데, 그때 학원에서 이제 당연히 의뢰가 오죠. 학원에서 이제 요구가 오죠. CAT 1급 수업을 해줄 수 있겠냐?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수업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수업용 예제가 없다. 왜? KPC에서 샘플을 고작 3개만 제공을 했다. 그러면 이 3문제 푸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릴 것이다. 그러니 수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서는 모든 학생들, 캐드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을 CAT 1급은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실 분들은 ATC 1급을 봐주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AT 2급을 이 CAT 1급을 한동안 이제 등한시 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CAT 2급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CAT 1급에 대한 이제 요구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강사한테 지속적으로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물론, 강사가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예제가 부족하다.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왜 핑계냐면, 예제가 부족해도 강사라면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단, 문제는 거기 강사가 그 예제를, 새로운 예제를 그냥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환산을 학원에서 안 해줘요. 당연히 네가 수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만들었잖아. 우리가 돈을 왜 줘? 그러면서 그 예제는 자기네들이 가져요. 예제 파일은. 또 가져가지고 다음번에 다른 강사 교체해가지고 다른 강사 할 때 그 자료를, 그 강사 고생해서 만든 자료를 다 뿌려서 줍니다. 그 학원에서. 그런 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강사가 미쳤다고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서 그걸 만들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거절했어요. 예제에 대해서 그거를 개발해주는 그 비용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안 한다. 당연히 안 한다. 본인이 생각을 해봐라. 본인이 이성을 붙잡고 생각을 해봐라. 본인이라도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됐었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진 게 뭐냐면, 이제 KPC에서 당연히 기출 문제를 공개를 해주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KPC도 공개하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CAT 2급 난이도가 어려워졌고, 그거와 맞춰서 CAT 1급의 난이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구나. 기출 문제라도 공개해서 대비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공을 했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제공을 해서 이제 예제는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원에서 이제 수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저는 근데 이 공개하기 전에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만약에 이게 ATC 1급, 예전에 ATC 1급처럼 문제은행 방식이다. 그렇다면 공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네는 KPC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시험에 맞춰서 그때그때 만드는데,
공개 안 할 이유는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공개된다고 문제될 것도 없었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 공개된 예제를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하고, 요 샘플 3개 다 풀고 나면 이제 당연히 기출문제를, 풀어 나가겠죠. 자, 이제, 최초에 공개된 3개의 샘플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페이지가 3페이지예요. 문제가 3문제죠. 우리가 3D 만들어야 되는 게 3개인데, 3개가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요거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문제 푸는 형식이 다르죠. 첫 번째 문제만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요. 템플릿 안에는 이미 완성된 형태의 3D 모델링이 존재를 합니다. 단, 이 3D 모델링이, 요 좌측에 보이는 이 도면과 약간 다르게 모델링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하고, 수정한 다음에 걔에 대한 이제 최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수정된 3D 모델은 템플릿 파일에 2D 도면으로 추출하여 답안 도면, 그러니까 2D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CAT 2급에 있는 것처럼 2D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 배치는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치를 활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저도 컨텐츠를 이제 좀 나눠서 찍을 거예요. 한꺼번에 다 찍진 않을 거고, 이 한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에 이제 총 3개죠. 3개를 다 푸는데, 한 개의 컨텐츠를 끝내지 않을 거고, 해당되는 이제 작업 내용에 따라서 탁탁탁 파트를 나눠서 찍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수정입니다. 수정에 대해서 잘못된 치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자, 일단 템플릿을 열게 되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옛날 템플릿은 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지금 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거 요새 시험 문제는 저런 식으로 안 나오고 CAT 2급에서 봤던 이 형태 있죠. 걔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옛날에 CAT 2급도 이제 요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바뀐 건데, 이렇게 되는데, 요새 이제 기출문제 제공되고 있는 거 보면 이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없죠. 이것만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서트, I하고 엔터 치면은, 타이틀이라고 돼 있는 블럭, 이것도 없더라고요. 요새 저는 이건 줄 줄 알았거든요. 없어요. 이것마저도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기왕에 시험 공부하라고 템플릿까지 제공을 했으면, 시험 조건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그냥 이 안내 메시지도 그냥 두고, 그 다음에 뷰 타이틀도 그냥 타이틀이라는 블록도 그냥 두고 그냥 그러고 제공을 하지, 왜 그걸 다 없애서 제공을 하느냐. 물론 이제 KBC에서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걸 가지고 미리 그거 가지고 준비해서 시험을 보면 안 되지 않겠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CAD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 넣어놓고도 그거 다른 시험 때 템플릿 다운받지 않고 그거 이용해서 쓴 거라는 거는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그 작업만 해서 제공을 하면 되는데 왜 블록하고 그거를 굳이 다 지워가지고 시험 조건하고 다른 상태로 연습을 하게 굳이 그렇게 만드는지, 무슨 써있는 그 멘트하고 그 타이틀 블록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꽁꽁 싸매고 막 지키려고 하는지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이 KPC 나름의 생각이니까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옛날에 처음에 공개된 이제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절하다. 그치? 템플릿을 제공하려면 이렇게 제공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이제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템플릿 열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당연히 이제 이 안내 멘트를 선택을 해서 지워주는 게 첫 번째 작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델링 돼 있는 3D 이제 형상에서 치수를 확인해 가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치수를 확인하게 되는데, 치수를 확인하는 방식 자체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한 가지는 저 모델링 돼 있는 3D 형상에 고스란히 치수를 기입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3D 모델링 돼 있는 형태를 2D로 변환해서 거기에다 치수를 기입하여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일단이 존재를 합니다.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는 개인적인 판단이지, 절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이제 저거 3D 형태에다 고스란히 치수를 기입할 때는 첫 번째 장점, 굳이 얘를 2D로 변환하는 시간 낭비는 안 해도 된다.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된다라는 장점을 갖게 됐죠. 두 번째 장점은 치수를 기입하고 나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형태를 변형을 시키고 나면 그 기입했던 치수가 변형된 치수에 맞춰서 치수가 자동적으로 바뀐다. 치수의 연계성을 가지게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또 한 가지의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특정 조건에서는 도면과 똑같이 치수를 기입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즉 치수 기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라는 단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거 하나 정도? 그렇게 된다. 가장 큰 단점이 그럴 겁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아예 도면과 똑같이 치수 기입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D로 변환해서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장점을 갖느냐? 2D로 변환해서 이제 치수를 기입할 때는 기입이 되지 않는 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모든 게 지금 도면에 있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 그럼 단점은 뭘 갖게 되느냐? 2D로 변환하는 변환 시간이 추가된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3D 형상을 변경해도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변경된 형상에 맞춰서 치수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즉 변경된 형상에 대한 치수는 그때그때 따로따로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개수상으로 보면은 그냥 3D에다가 다이렉트로 치수를 기입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한테 적합한,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그리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이 약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콘텐츠를 찍을 때는 한 번은 이제 3D 다이렉트로 치수 기입하는 거, 한 번은 이제 3D를 2D로 변환해서 치수 기입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할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보시고 모두 따라 해보시고 나한테는 이 방식이 맞아 하면은 그 방식으로 결정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컨텐츠는 그냥 3D에다가 다이렉트로 치수 기입하는 방식의 컨텐츠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는데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제 XY 평면인 상태, 이 상태로 딱 놓여 있고 당연히 위에서 보이는 상태로 놓여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평면도에다 먼저 평면도의 치수를 확인을 하고 기입을 해주는 게 더 나아요. 왜 선생님 그게 더 나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3D 형상의 다이렉트 치수를 기입을 할 때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UCS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수 기입 명령은 반드시 UCS 상의 XY 평면에만 기입이 돼요. 즉 내가 XZ 평면 방향으로 치수 기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UCS를 반드시 XZ 평면을 XY 평면으로 변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입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가장 기입하기 편한 거는 평면이에요. 그래서 평면 먼저 확인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치수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DLI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 끝점 딱 찍고 여기 끝점 딱 찍고 이제 여기 132 제대로 똑같은 치수가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2 똑같은 치수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중심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 원의 중심까지 잘 찍혀요. 그래서 13mm다. 치수가 똑같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RA 해서 땅 찍어주시면 어라라 치수 값이 다르구나. 도면에는 R57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박성된 3D 형태에는 48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9mm, 그쵸, 9mm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 부분은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수정하는 방식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원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 원이 크고, 그러면 크면은 더 파면 되는 거잖아요. 더 파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얘 지금 파져 있는 거 무시하고 그냥 덧대서 파버리면 됩니다. 크게. 예. 가장 간단한 수정 방법을 보자면. 자, 그럼 3D로 돌릴게요. 자, 48이니까, 이게 48이 아니라 57짜리 원으로 그냥 뻥 뚫어주면 돼요. 그래서 서클, C.
그 다음에 이제 요 원의 중심을 잡아야겠죠. 요 원의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센터. 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원의 중심을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지름 57이라고 키보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해줘요? 여기서 바로 프레스풀. PRESSPULL. 프레스풀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 면을 딱 갖다 대시면. 그렇죠? 요 면을 딱 갖다 대시면 조건이 맞으면 그 나오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그냥 잡아 내리시면 팔 수 있다. 변경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은 그냥 지워주면 돼요. 지워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치수가 형상이 변경되면 똑같이 바뀐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3D에 다이렉트로 치수를 기입해서 작업할 때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있죠.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이 되지 않는 게, 지금 그려진 이 57의 원은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기존의 형상이 변경이 된 게 아니라 뭘로 된 거다? 그냥 새로 파준 거다. 기존에 있던 지금 여기 있는 R48의 면이 없어지고, 걔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57의 면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수정사항이 반영이 되려면 기존의 48의 면이 57의 면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수정이 돼야 돼요. 반드시 수정 명령을 해서 수정을 해주셔야지 가능한 부분이지, 지금처럼 새로운 57의 원을 그래서 파가지고 기존의 면을 없애고 만들면은 안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작업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고 다시 DRA 해가지고 이제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죠? 확인. 57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파주는 방법은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정하는 방법. 어차피 이제 우리가 여기 왔으면 이제 여기서 거의 대부분 많이 써야 되는 게 솔리드 에디트 명령, 수정 명령이고, 수정 명령을 잘 다룰 줄 알면 수정하는 방법도 알아야지. 수정 명령. 수정 명령은 뭐냐인데, 저거를 이제 뭐예요? 이 48이라는 면을 수정할 거잖아요. 당연히 면 수정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걔가 57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의 직경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옵셋이에요. 옵셋. 9mm의 차이가 나는데 9mm만큼 옵셋이 됐다. 원을 그려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낫겠죠. 여기서 이제 2D상에서 서클 반지름 48 이렇게 원이 있죠. 했는데 얘를 이제 57 만들면 어떻게 우리가 옵셋 해가지고 9mm 해가지고 땅땅 옵셋을 해주는 거예요. 면을 바깥으로 이렇게 9mm로 옮겨주는 거죠. DRA 이렇게 해준다. 옵셋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면 옵셋을 해주면 된다. 얼마만큼? 9mm만큼. 그쵸? 그럼 이제 옵셋 해주기 위해서 이제 솔리드 에디트 명령을 실행을 해야겠죠. 솔리드 에디트 하고 뭐예요? 옵셋 면이니까 페이스 F 그 다음에 옵셋 O 해주고 면은 어느 면? 요 면. 요 R48짜리 공면 하고 딱 고면을 선택을 해줘요.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옵셋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때 옵셋 값이 문제죠. 우리가 이제 2D에서 옵셋을 할 때는 내가 그 선에서부터 안쪽이냐 바깥이냐 그냥 마우스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야. 3D에서 저 면을 옵셋을 할 때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값 앞에 부호를 가지고 이제 방향을 정해주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 지금 9mm가 48에서 커져야 되잖아. 57로 반지름 값이 커지잖아요. 이러면 무조건 플러스로 생각을 하시더라고. 대부분 학생들이. 왜? 커졌으니까. 선생님, 값이 커졌으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면의 옵셋이에요. 면의 옵셋은 어떤 개념이냐면, 면의 바깥쪽으로 나가면 플러스예요. 그리고 면의 안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원 같은 경우는 원이 생성된 면이 지금 면의 바깥쪽이 어디냐, 즉 구멍이냐 아니면 바깥쪽 원기둥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직경이 커지냐 작아지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옵셋의 개념을 생각을 할 때 개념을 제대로 생각하는 게 수치적인 값이 커지고 작아지고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형상적인 표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바깥쪽, 표면의 바깥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표면, 허공 쪽으로 나가는 것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안쪽,
속살이 꽉 차 있는 안쪽으로 가는 것. 그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상의 최적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구멍 형태로 뚫려있기 때문에 표면의 바깥쪽은 반지름이 작아지는 쪽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표면의 안쪽이 반지름이 커지는 쪽이란 말이에요. 우린 반지름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표면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이 붙어서 마이너스 9mm가 입력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엔터. 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마디 또 하겠죠. 선생님, 애도 치고 났더니 48 그대로인데요. 선생님 또 거짓말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명령이 안 끝났어요. 실행 중이에요. 그냥 기본 액션, 옵션이 익사이트죠. 그래서 엔터 한 번 더 치고요. 그 다음에 또 익사이트. 왜냐면 한 번 옵션에서 그 이전 단계 옵션으로 돌아왔죠. 또 익사이트 해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57로 변경이 되더라. 이게 바로 3D 형상에 다이렉트로 치수를 기입해서 작업을 했을 때의 좋은 장점이구나. 수정된 치수가 바로 반영이 돼서 보이는구나. 내가 치수를 제대로 수정을 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구나가 바로 3D 형상에다가 내가 치수를 기입했을 때의 크나큰 장점이다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랑 똑같이 했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형상을 수정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왜 저만 안 돼요? 선생님, 사기치셨어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조건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왜 안 되느냐? 그것도 아셔야겠죠. 자, 이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집에서 막 제 영상 보고 따라할 땐 돼요. 근데 고사장, 시험 보는 고사장이 딱 가니까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설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 제가 치수를 기입을 했고, 설정을 하나 변경한 후에 치수를 기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OP 환경 설정이죠. 여기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유저 프리퍼런스, 사용자에 가시면, 어소시에이티브 디멘저닝이라고 있죠. 치수 연관, 치수 연계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메이커 뉴 디멘전. 새 치수를 만들 때 어소시에이티브 연관된 치수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가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치수기이나 그런 쪽 할 때 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꺼진 상태. 그리고 OK. 그리고 DRA. 여기다 치수를 기입을 할게요. 똑같이 기입했어요. 그럼 이제 요쪽에 있는 치수는 제가 이제 저 어소시에이티브를 끄기 전에 기입을 한 거고요. 얘는 끄고 나서 기입을 한 겁니다. 자, 옵션은 다시 이건 앞으로 그냥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둘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솔리드 에디트 페이스 옵셋 이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마이너스 9mm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엔터 쳐서 끝내고, 엔터 쳐서 끝내고 하면 뭐예요? 자, 바뀌었는데 안 바뀌죠. 자, 작업 자체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치수 기입하기 전에 설정, 어느 설정? OP 유저 프리퍼런스 사용자 설정, 사용자 설정에서 뭐가? 어소시에이티브 디멘저닝, 메이커 뉴 디멘전 어소시에이티브가 꺼진 상태에서 치수를 기입하면 연계 치수가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형상이 변경해도 치수는 연계되지 않는다. 라는 건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저 기능을 이제 쓰려면 반드시 이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고사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반적인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럼 거기 교육받는 학생들이 이 설정을 어떻게 건드려놨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즉, 집에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보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사장에 가서 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그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 그쵸? 제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사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 설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 내가 원하는 상태, 원하는 조건에서 시험을 보시려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세팅하실 줄은 알아야 된다. 그걸 할 줄 모른다면 그것 또한 당연히 감점돼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다. 라는 거죠. 내가 작업하기 편한 걸로 시험장에서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에서는 이제 요 반지름 57이 달라진 거 저거 한 군데 이제 틀리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되고, 수정이 끝나고 나면 이 작성된 치수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선택해서 다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평면이 끝났으니까 다음 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추 시간이 한 25분 정도? 5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다른 면을 계속 이어서 작업하기에는 30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음 강좌로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